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명 판문점 번개 만남 이후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화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이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경하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 그 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또 계속 유지된다는 건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중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식당 같은 경우에도 북한 종업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다 돌아가야 돼요. 예, 이경하 기자가 여러 사례 중 미얀마에 있는 북한 식당을 취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얀마 버마에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 미얀마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밝힌 게 네. 3월 25일,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5일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나갔다. 특히 북한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모두 다 철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미얀마에 있는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그러니까 북한 국적의 종업원들은 다 나갔다. 예, 그 말은 그렇습니다. 식당은 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나 봐요. 아닙니다. 그 식당도 사실 영업난에 의해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유엔 대북 제재결의 23755에 따라 네. 그 북한 노동자를 그 철수시켰고 그 지금 그 식당은 지금 폐쇄 조치된 상태입니다. 네. 그 식당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 있는 그 평양 고려 식당입니다. 평양 고려 식당이 네. 결국은 문을 닫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자유아시아 방송도 2013년 당시에 그 직접 그 고려 식당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고 거기서 한국산 소주를 또 팔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베트남 취재 때 베트남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갔는데요. 방금 한국 소주를 말씀하셨는데 맥주는 평양의 대동강 맥주였지만 소주는 한국산 소주를 저도 한 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미얀마에 있는 북한 식당은 일할 사람 북한 종업원들은 다 돌아갔고 또 밥을 사 먹을 손님이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 중에는 또 북한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것, 또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 중에 또 대표적인 것, 섬유 제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으로도 유엔 산하의 대북 제재 전문가단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보고서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 원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3월에 맨날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그 최근에 또 수정 보고서라고 따로 2쪽짜리 보고서를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서 지적한 게 그 북한산 섬유는 수출할 수 없게 됐는데 북한산 섬유를 북한이 중국, 가나, 뭐 이런 태국 이런 나라에 판매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출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뭐 태국, 가나, 중국까지도 이렇게 네. 판매를 했는데 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 태국, 중국, 가나 모든 한 6개국인데요. 이 6개국이 판매한 섬유 양은 1억 달러 오. 정도, 약 1억 달러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적지 않군요. 예. 자, 그러면 뭐 각국 사례별로 어떤 나라는 어느 정도나 수입을 했고 수출했고 뭐 그런 각 국별 통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가장 많은 북한 섬유를 그 수입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가나, 러시아, 태국,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멕시코가 수정 보고서에서 자기네들은 그 북한에 수입한 섬유가 없다, 0으로 해달라 이렇게 그 이의 제기를 했고 이번 수정 보고서에서 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멕시코는 좀 억울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단은 예, 북한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북 제재에 의해서 수출을 할 수 없다라고 네. 제재한 그 내용을
뭐 중국, 가나, 태국 등 6개국에 수출했다라는 사실을 뭐 어떤 통계나 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확인했대요? 그 유엔 전문가단이 인용한 자료는 글로벌 아틀라스 데이터라는 곳입니다. 네. 예, GTA라는 곳인데 네. 그 자료를 인용해서 썼고 네. 그래서 또 보고서에서 밝힌 게 중국과 러시아만이 그 섬유를 북한산 섬유를 수입했다고 전문가단에 통보했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북 제재 결의가 그 채택된 후 90일 유예 기간 동안 그 북한산 섬유를 수입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표가 잘못됐다. 뭐 상이하다,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경아 기자가 최근 들어서 여러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어떤 문제 국가들끼리의 은밀한 만남? 뭐 이라고 정의 내려야 될까요? 북한과 또 시리아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가까워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그 북한 말로는 시리아가 수리아죠. 수리아. 예.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최근에 그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네. 그다음에 뭐 주북 시리아 대사 네. 그리고 시리아에서 또 외교관을 보냈는데요. 북한 평양에 거기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양해각서죠. 양해각서 서로 이렇게 돕고 경제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폭격을 많이 당해서 재건 사업에 쓸 노동자가 필요한데 아마 북한에 그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확실히 지금 100% 이렇게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시리아 외무부에서 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네들이 그 재건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결국 초반부에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얘기를 했고 또 네. 북한과 또 문제국가 시리아 두 문제국가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마무리는 다시 우리 초반부에 얘기했던 부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생생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요즘 이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캐나다는 지금 자국에 뭐 함정까지 보내고 초계기까지 보내면서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캐나다는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그리고 환적 대 환적 그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서 초계기를 투입했다고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알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불법 행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환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해상으로 북한배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거나 또 북한에서의 물품을 가져나가는 다른 배들이 이렇게 접안을 해서 물품을 옮기는 이런 행위를 요즘 감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또 일본, 영국, 프랑스 등등의 국제사회가 그 공해상에서의 북한 행동을 감시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도 그 감시망에 또 함께 힘을 보탰다라는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생생 토크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에서도 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경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